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신체 사이즈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자전거 피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어떤 작업은 바로 신체 사이즈 측정입니다. 근데 신체 사이즈 측정은 혼자서 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뭐 친구나 아니면 동료가 있다면 좀 측정을 좀 해달라 라고 해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체 사이즈 측정을 왜 하느냐? 신체 사이즈 측정 왜냐? 개인마다 신체 사이즈의 어떤 키는 똑같지만 어떤 뭐 구체적인 발 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지장 길이라든지 그런 게 다 틀려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경륜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저하고 키가 비슷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체격 자체가 서양인 체격이었어요. 다리가 엄청 하체가 길었어요. 발도 크고. 그래서 처음에 자전거를 맞추러 갔는데 저는 사이즈가 뭐 예를 들어서 570을 탔다면 그 친구는 한 590까지도 사이즈가 큰 사이즈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개인별로 신체 사이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반영해서 어떤 자전거 사이즈를 선택해야 되고 피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관점에서 그 시작점은 자전거 피팅의 시작점은 신체 사이즈 측정이다. 신체 사이즈 측정 없이 무작정 키만 아니면 눈에 어떤 보이는 어떤 뭐 자전거 오래 탄 분이나 아니면 샵 사장님들이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이 정도 타면 되겠다 해서 탔을 때 어떤 단점이 있느냐? 뭐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전거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사이즈 처음에 큰 걸 탔죠. 그 다음에 특히 신발, 슈즈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뭐 275까지 신어요. 그래서 구입을 해 신발이 한 270 정도 돼요. 슈즈가, 사이클 슈즈가. 근데 제가 선생을 하면서 실제 제 사이클 슈즈 사이즈는 255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이클 탈 때는 앞에 발이 놀았어요. 신발 안에서. 그럼 자전거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핸들 스템, 핸들 바, 안장 각도 극과 극을 달렸죠. 제 신체 사이즈를 알고 제에게 적합한 어떤 자전거 사이즈의 기준 범위 아니면 피팅의 뭐 오버렐 리치, 상체 각도나 아니면 무릎의 뭐 최대각 이런 것들의 범위를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피팅까지 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은 바로 신체 사이즈 측정이다. 신체 사이즈를 또 정확하게 잘 측정해야 돼요. 이 지점을 잘못하면 거기서 오차가 1cm가 났다. 자전거에서 1cm다.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마킹을 해야 되고 제대로 된 부위에 마킹을 해서 그걸 통해서 동작 분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다.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땐 그겁니다. 100m 초시계 기록을 재는데 비싼 100만원짜리 초시계가 있고 만원짜리 초시계가 있어요. 근데 100만원짜리 초시계를 초등학생이 잰다. 만원짜리 초시계를 전문가, 지도자가 된다. 어떤 게 정확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킹을 제대로 해야지 정확한 제어를 뽑아낼 수 있다. 이건 비단 뭐 영상을 찍어서 동작 분석하는 어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고가의 대기업에서 만든 고가의 어떤 장비들도 마찬가지로 그 센서를 적당히 정확한 위치에 센서를 붙여야지 정확한 제어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체 사이즈 측정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신체 사이즈는 어떤 걸 측정하느냐? 많아요.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어떤 걸 측정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제 신장을 포함해서 7가지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면 그 재원을 뽑아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측정하면 인터넷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전거 피팅이라고 치면 아마 인터넷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체 사이즈를 여기 기입만 하면 결과값이 나와요. 자동으로. 이 결과값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인심에다가 0.883을 곱하면 안장 높이가 나온다. 뭐 이런 어떤 르몽드 공식에 입각해서 다른 신체 부위의 어떤 사이즈도 그와 같은 공식을 대입해서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게끔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결과값을 맹신하면 안 돼요.
왜냐? 이 결과값은 대부분 외국 사람들의 어떤 평균치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국 키는 똑같은데 하지장이 엄청 긴 친구가 있는 반면에 상체가 짧은 친구가 있고 팔이 긴 친구가 있는 반면에 팔이 짧은 친구가 있죠. 그렇게 사람마다 개인의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기준값은 될 수 있지만 보다 더 정확한 피팅은 전문가에게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신체 사이즈 어떻게 측정할까 해볼까요? 일단 뭐 신장 측정하는 건 다 아시겠고 제일 중요한 게 인심 측정입니다. 인심을 측정할 때는 살짝 어깨 넓이로 벌리고 벽에 엉덩이를 붙입니다. 뒤꿈치도 벽 쪽에 딱 붙이고 이렇게 딱 붙입니다. 엉덩이도 붙이고 뒤꿈치도 붙이고 그리고 넓은 판자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평이 맞아요. 벽에 딱 붙이고 넓은 판자를 되도록이면 넓은 판자도 너무 폭이 넓어도 안 돼요. 적당한 두께의 판자를 쭉 끝까지 올립니다. 이때는 아마 다른 친구나 동료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요 뒤에 만나는 요 지점이 인심 높이입니다. 이 지점을 뭐 볼펜 같은 걸로 탁 측정해서 높이를 재면 보다 더 정확한 측정이 되겠죠. 인심 중요한 거는 요 넓은 부위가 부딪혀야지 이 수평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cm 줄자가 얇잖아요. 그걸 여기 된다. 그러면 수평을 잡기 힘들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30cm 줄자 위에 수평계를 올려놓고 한다면 조금 더 정확한 어떤 인심 측정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OS는 뭐냐? 대퇴골 대전자입니다. 대퇴골 대전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동작 분석을 할 때 마킹하는 지점 중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대퇴골 대전자입니다.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무릎 각도가 나오거든요. 무릎 각도, 최대 각도, 최소 각도가 이 기준점. 그 다음에 상체 각도, 그 다음에 어깨 각도, 거의 대부분이 대퇴골 대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각도가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대퇴골 대전자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부위를 잘 마킹을 해야지 정확한 피팅 재원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 대퇴골 끝지점입니다. 끝지점. 대퇴골 끝지점. 대퇴골 끝지점. 이 지점 뭐냐면 우리가 벽에 기댄 채로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그 관절이 구분되는 양쪽으로 나눠진 그 부분이 만져져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인데 움푹 들어갔지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선정해야 되죠. 대체적으로 한 3분의 2 지점에 마킹이 됩니다. 3분의 2 지점에. 여기는 약간 앞쪽으로 뒤쪽이 2, 앞에 1, 3분의 2 지점에 마킹이 돼요. 그래서 마킹을 한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대퇴골 대전자를 잘 마킹해야 된다. 엉덩이 높이를 통해서 또 안장 높이를 산출하는 어떤 기준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엉덩이 높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엉덩이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게 어디가 볼록 튀어나온 지점인지 찾기 힘들어요. 대퇴골 대전자하고 엉덩이 높이 지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대퇴골 대전자가 엉덩이 높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팔 길이. 벽에 기댄 채로 전체 팔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벽에 기댄 채로 전체 팔 길이를 잽니다. 이때 이제 주먹을 쥐고 볼펜을 하나 딱 들고 수직으로 들고 있으면 그 지점까지의 거리를 벽에서부터 볼펜까지의 거리를 재면 전체 팔 길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전환은 뭐냐? 팔꿈치를 벽에다가 대는 거죠. 벽에다가 이렇게 딱 대고 볼펜을 들고 있습니다. 볼펜까지의 거리. 요게 전환. 상체 길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여기 어깨, 쇄골까지 어깨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까지 이걸 측정할 때도 우리는 여기에 수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평계를 올려놓고 요 길이를 측정한다. 상체 길이를 측정하는 게 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어깨 넓이. 이거는
왜 필요하냐? 어깨 넓이, 견봉, 양쪽 견봉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어깨 넓이라고 하는데, 요 견봉이 있습니다. 견봉까지의 거리입니다. 여기 보면 볼록 튀어나온 뼈가 하나 있어요. 양쪽 뼈, 그 사이 거리. 이거는 뭐냐? 우리가 핸들바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됩니다. 이거 어깨 폭보다 좁게 되면 불편해요. 장거리 가면 아파요. 이쪽 부위가 아파요. 목도 결리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로드 같은 경우는 어깨 넓이 아니면 약간 더 넓게 이렇게 자전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어깨 넓이. 그 다음 아까 전체 팔길이 100에 기댄 채로 팔길이를 측정했다면 이번에는 순수하게 팔길이만 측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볼록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 들어간 부분하고 똑같이 볼펜을 들고 그 지점까지의 거리, 이건 그냥 팔길이, 순수 팔길이죠. 아까 말했던 상체 길이 할 때는 이 수평계를 대고 밑에서부터 위로 측정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신체를 측정했습니다. 자, 신장. 보통 제가 이제 고객분들 오시면 신장은 그냥 측정 안 해요. 그냥 물어요. 물으면 이제 뭐 다른 데 가서는 좀 크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저한테 와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장.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퇴골 대전자까지의 길이. 그 다음에 인심. 암다리 길이. 인심 길이. 전체 팔 길이. 100에 기댄 채로 전체 팔 길이. 그 다음 순수하게 팔만 재는 팔 길이. 그 다음 윗몸. 안전차지에서 요 쇄골까지의 높이. 그 다음에 아래팔. 팔꿈치를 대 붙이고 요 길이. 요걸 딱 측정하면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재원이 나온다. 이 프로그램 인터넷 가면 있어요. 자기가 웹 쇼핑을 좀 하시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조금 노력하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출된 재원, 이건 아까 말했듯이 참고용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cc, 자전거 프레임 사이즈가 나오죠. 탑튜브, 스템,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길이는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 오버렐 리치. 안장 중심에서부터 핸들 스템 앞부분, 핸들바하고 만나는 그 중심 부분까지 거리, 오버렐 리치. 이게 이제 상체 길이. 상체 각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죠. 이 길이. 그 다음에 안장 높이. 안장 높이하고 오버렐 리치가 핵심입니다. 이 두 개가 피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값이죠. 재원값입니다. 이 두 개가.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피팅할 때는 신체 사이즈를 통해서 이러한 재원을 뽑고 이 재원을 토대로 해서 저는 그걸 FM 어떤 세팅이라고 하죠. 자전거를 FM 세팅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세부적인 피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각도를 산출하고 무릎의 위치를 보고 상체 각도를 또 보고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피팅하는 게 반복적으로 피팅하는 게 전문가 피팅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신체 사이즈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이 재원을 산출하고 차후에 피팅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에 내가 정확하게 부위를 마킹하겠다. 이건 어려워요. 여러 번 하다가 보면 이 지점이다라고 느낄 겁니다. 아마. 숙달을 시킨다면 보다 더 정확한 피팅이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체 사이즈 측정은 방금도 말했듯이 온라인상에 있는 어떤 자료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지점이 어딘지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히 여기 근데 거기에 오차가 엄청나요. 저도 처음에 자전거 피팅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손상을 그만두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특히 대퇴골 대전자 위치를 몰라요. 골반에다가 찍었어. 골반에다가. 그러니까 그 차이가 거의 벌써 뭐 한 5cm 10cm 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피팅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치도 중요해요. 아까 말했듯이 3분의 2 지점쯤 됩니다. 엉덩이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으로 한 2 정도 지점. 여기서 본다면 이 엉덩이다. 엉덩이고 이 앞쪽이다. 그러면 한 2 정도 지점. 앞에는 1이고
뒤에는 2가 남는 요 지점이 한 3분의 2 지점이 대턱을 대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점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 대충 그 정도 위치에 있다고 알고 집으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무턱대고 그냥 찾는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저 밑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에 있고. 그거는 임상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해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참 제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저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실전에서 많이 해보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마킹을 하셔야 된다. 그게 이번 강의에서 핵심입니다. 핵심. 자, 오늘은 자전거 피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신체 사이즈 측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총 7가지, 신장을 비롯해서 인심, 팔길이 7가지가 있는데 이 제원만 잘 산출하면 자동 제원 산출 프로그램에 입력만 시키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제원은 뭐다? 오버렐 리치. 상체 각도나 상체 길이를 측정하는 오버렐 리치하고 안장 높이. 그 2개 제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2개 제원만 잘 산출한다면 보다 더 정확한 피팅이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